자, 이어서 모닝 스탠바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자산 운영의 윤정식 상무입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기분 좋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이제는 뇌피셜이 아니라 이제 파월 의장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오늘 국내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체크 포인트 어떻게 보십니까? 네, 파월 의장이 굉장히 좀 분명하게 얘기를 해줬죠. 정책의 조정이 일어나야 될, 정책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시간이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 해석을 해보면 정책의 조정,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한다. 여기에서 사실 멈춘다 그러면 금리 25bp를 인하할 것이냐, 50bp를 인하할 것이냐, 여기서 멈출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 보면 이번에 25bp를 하든 50bp를 하든 여기에서 조정이 아니죠. 사실 조정이라고 한 번이라도 조정이라고 한 번 이 금리 인하도 조정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재조정이 정책의 변화, 정책의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인하로 좀 바꿔야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시장에도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파월의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이 발언으로 인해서 중소형주 그리고 기술주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좀 풍부해졌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분위기가 좋아지는 투심이 개선되는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금리를 내리죠. 그러면 달러가 좀 더 흔해집니다. 달러가 당연히 약세가 되겠죠. 달러의 약세와 금리 하락, 채권 금리 하락 이로 인해서 반도체, 전기차 그리고 지역 은행주까지 강세를 보여주면서 미국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고요. 국내 시장은 파월의 이 발언을 사실 좀 기다렸죠. 그러면서 이 누군가를 기다릴 때에는 전체적으로 모든 움직임들이 위축이 됩니다. 이 거래대금도 계속적으로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됐고요. 개인은 팔고 외국인도 팔았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에는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일주일 동안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았습니다만 일주일을 놓고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8월 16일 종가가 2697포인트고요. 8월 23일 종가가 2701포인트입니다. 수급이 괜찮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4포인트밖에 안 바뀌었죠. 이 개인들이 열심히 팔았는데 외국인 기관이 사는 자금들이 있었지만 굉장히 많이 사는 것도 또 아니었어요. 그래서 시장의 일주일간의 주간의 변동폭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그리고 거래대금도 일주일 동안 10조 원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월요일 날이 9조 2천억, 수요일이 9조 3천억, 그리고 화목금은 9조 원이 안 됐습니다. 거래대금이 좀 낮았다라는 점. 이 시장이 파월 의장의 입을 기다렸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을 갖고 싶었고 2,700 넘어서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게 이 금리와 수급으로 좀 알 수가 있었고요. 외국인이 금요일 같은 경우만 놓고 보면 외국인이 매도하면서 약보합 정도 수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약세를 보여줬는데 굉장히 큰 조정이다라기보다는 소폭의 조정 정도, 사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분위기 좋죠. 제약바이오의 헬스케어 종목들 그리고 자동차와 금융주도 분위기가 최근에 계속 좋습니다. 이 제약바이오와 금융주가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지난주 금요일에는 나타났고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매우 여전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거기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파월 의장이 맞아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확신을 준 그런 발언까지 이 방점을 좀 찍어줬죠. 그러면서 이 달러가 약세가 되고 원화는 또 강세가 되는 이런 모습으로 시장은 마감을 했습니다. 달러 약세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죠. 9월 금리 인하를 확실하게 보고 있는데 9월 금리 인하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도 인하로 보고 있다는 게 환율의 움직임입니다. 채권 이 금리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달러는 계속적으로 좀 약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동성이 그럼 확실히 풀리죠. 유동성이 확실히 풀렸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섹터들 투심이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 같은 종목들 굉장히 좋죠. 밸류에이션이 좀 높았었던 게임주라든지 엔터라든지 이런 종목들까지 이 밸류에이션보다는 유동성이 좀 풀린다에 좀 더 무게중심을 갖고 시장의 이 투심에 대한 흐름들이 유동성이 돈이 많아진다로 많이 좀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의 모습들이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 모두 좀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장에서도 이 달러 약세로 인한 유동성에 대해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느 쪽에 돈이 몰릴 것인가? 이게 또 포인트가 될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어디인가요?
네, 이제 유동성 풀렸죠. 그래서 8월도 거의 끝나갑니다. 8월 거의 끝나가서 9월에 유동성 좀 더 본격적으로 풀릴 텐데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 그래서 바이오에 포커스를 맞추자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앞서 말씀을 해주셨던 대로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폼이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어떠한 매력 포인트로 접근해 볼까요? 네, 이 흐름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8월 초부터 지금까지의 흐름들을 전체적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국내 증시 놓고 보면 8월 2일과 8월 5일 주가 주식시장이 급락을 했죠. 이 전 세계 글로벌 증시도 8월 5일 다 급락을 했습니다. 이 주식시장이 급락을 했는데 그 이유가 7월 말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예고를 했는데 근데 저때 7월 말에 금리 인하 예고했을 때랑 지금 금리 인하 확정지었을 때랑 분위기가 많이 좀 다르죠. 이 사실은 금리 인하가 된다라는 부분이 있을 때 금리가 인하가 되면 주식보다는 채권이 좀 더 매력도, 그러니까 주식도 길게 봤을 때는 좋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채권이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규모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4년 만에 기준금리 인하가 확실히 되면서 기계적인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흘러갔습니다. 이때 뭐 왜 주가가 급락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채권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갔다라는 이유도 있었는데요. 이 주식에서 채권으로 자금이 많이 흘러 들어갔고요. 달러 지수도 하락했습니다. 달러 지수가 하락했다. 수출주에 있어서는 원화의 강세보다는 원화의 약세가 훨씬 유리하죠. 그러면서 수출주들이 전체적으로 안 그래도 실적이 좋았는데 환율에 있어서의 영향까지 받으면서 굉장히 좋았던 이런 몇 년을 보냈었다가 이제는 달러 지수가 하락한다. 그러니까 달러의 약세, 원화의 강세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은 낮추는 게 좀 유리한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이 떨어졌을 때 실적도 좀 떨어지는데 외국인의 수급을 놓고 봤어도 매력도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대외적인 환경, 이 전체적인 자금이 늘어나는, 유동성이 늘어나는 부분들은 좋은데 이 환율과 그리고 실적이 있어서는 국내에 있어서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8월에 그러면 어떤 주식들이 좋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놓고 보면 필수 소비재 업종이 경기 소비재 업종, 경기 민감주를 좀 앞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틸리티 업종이 소재 업종도 이기는 앞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8월에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들이 좋았느냐를 놓고 보면 정유주 그리고 필수 소비재, 통신과 유틸리티. 그러니까 경기가 무조건 굉장히 좀 좋아진다. 경기 민감도가 높은 종목들이 좋다가 아니라 경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소비가 되는 이런 종목들, 이런 섹터들이 8월에 이 좀 더 주식시장을 아웃퍼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9월에도 사실 유동성은 좋습니다만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좋으냐라는 부분 봤을 때 아니죠. 사실은 9월에도 이 경기 민감도보다는 유동성에 대한 포커스를 좀 더 맞추는 경기 민감도가 낮아도 이 실적이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섹터들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좀 떨어지는 인터넷 게임 엔터 업종이 전체적으로는 이 주도 업종에 좀 편입이 될 수 있고 또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죠. 이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특히나도 8월 5일 주가 급락할 때도 굉장히 많이 선방했고 최근 주식시장 상승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헬스케어주들의 시총 비중이 6월 말 기준으로 8.9%였는데요. 그런데 이 8월 지금 한 22일 정도 기준으로 보면 10% 훌쩍 넘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한 11% 정도 되거든요. 이 시총 비중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죠. 그러면서 헬스케어 기업들 시총 비중도 올라갔고 분위기도 괜찮은데 실적들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퀄리티가 좋아지고 있죠. 그야말로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경기 민감도가 좀 떨어지는 섹터 중에서 인터넷 게임, 엔터, 헬스케어, 바이오 업종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들이 다 유동성이 늘어났을 때 분위기가 좋았었다라는 공통점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업종들 9월 달에는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을 말씀드리면 이 클래시스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의료 장비, 의료 용품 이런 업체죠. 이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이루다라는 업체와의 합병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해외 시장이 굉장히 좀 넓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지역적 다각화, 유통망이 최적화된다.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시너지가 확대가 된다라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보신다라면 클래시스, 이 헬스케어 쪽으로 이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금요일에도 5.8%나 급등했었습니다. 클래시스 목표가 얼마나 볼까요?
네, 사실 클래시스가 연초에 보면 한 3만 원 조금 아래에서 시작을 했죠. 지금 5만 2천 원입니다. 약 한 70% 이상 올라와 있고, 근데 이전에 봐도 주가가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이거든요. 22년도 보면은 만 원대입니다. 주가 많이 올라왔는데, 근데 실적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이루다의 합병 시너지 조금 길게 본다라 그러면 더 많이 주가도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5만 7천 원 정도의 매물이 좀 나올 수 있고요. 길게 보신다라면 6만 원까지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와 중기 전략 모두 가능해 보이네요. 자, 클래시스를 뒤로 하고 두 번째 키워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두 번째 키워드 제가 이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건설 말씀드리겠고요. 확실히 좋아진다, 좋아지는 거 맞다라는 주제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무님께서는 항상 이 코너를 통해서 건설에 대한 내용들을 다른 얘기들이 안 나올 때도 해주셨었습니다. 관련해서 건설 이제는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올랐습니까? 네, 확실히 좀 좋아지는 부분을 느낄 수가 있는 게 뭐 주가도 당연히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이 뉴스가 많이 나오죠. 건설에 대한 우호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은 집값을 잡아야 된다 이런 뭐 부정적인 내용이지만 집값을 잡아야 된다. 실질적으로 건설만 놓고 보면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만큼 이 건설에 대해서는 좀 좋은 모습들이 있는데 건설 주가가 언제부터 올랐냐라는 부분 보면 7월 한 중순 정도입니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커지면서 기준금리가 좀 떨어진다. 기준금리 조기 인하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건설주에 대한 반등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건설주에 대한 반등, 22년도부터 건설주가 좋지가 않았었죠. 예, 그러면서 이 건설주들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고 작년과 금년에 상당히 많은 국내의 중소 건설 업체들이 도산을 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좀 나타났었는데 이 이유들을 한 가지 좀 살펴보고 싶고요. 이 이유들이 대부분이 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해소가 됐거나 아니면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금리부터 좀 본다라면 금리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파월 의장이 발언을 했고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정책에 대한 재조정이 일어날 거고요. 금리 인하는 추세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국채 금리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7월 코픽스 금리가 3.42%입니다. 42bp가 떨어졌고요. 6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71%, 45bp가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더 떨어지고 있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들 이 금리가 우선 떨어지고 있다는 점, 매매 거래량도 수도권 중심이지만 수도권 중심으로는 상당히 많이 거래량이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주택에 대한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주택과 아파트 모두 10%가 훌쩍 뛰어넘는 거래량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주택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죠. 서울은 22주 연속 상승하고 있고요. 수도권은 14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을 아직 상승을 하진 못하지만 하락폭은 현저하게 좀 둔화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서울과 지방의 이런 상승이 서울과 이 수도권의 상승이 결국은 지방으로도 좀 퍼져나갈 그런 모습들이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있다는 점, 분양과 착공, 수도권 중심이지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분양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6% 올라가는데 사실 분양 같은 경우는 시작을 해놨던 부분들은 좀 이 분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양 같은 경우보다도 착공을 좀 더 봐야 되는데 착공도 38%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금리, 매매량, 주택가격, 전세가격, 분양 착공 모두 다 개선됐죠. 확실히 좋아졌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사실은 조금 덜 개선된 부분들이 있는데 원가율이 상당히 올라갔죠. 분양가격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원가율이 조금씩은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일부 이 대형 건설사들 위주로만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 그래도 더 이상 상승하는 부분들은 확실히 좀 멈췄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PF에 대한 부분들, 부동산 PF 관련에 대해서는 아직 이 단기 자금 흐름은 좀 점진적으로 좀 개선은 되고 있는데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부동산 PF는 아직 조금 더 조정은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전체적으로는 수도권 비중이 높은 대형 건설사 위주로는 확실히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도권 중심으로는 확실하게 좀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관심주도 GS건설 말씀을 드리겠는데 GS건설이 수도권이 좋습니다. 수도권 주택 부문에 있어서는 지금 압도적인 1위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사실 해외 손실은 있었습니다. GS건설. 대형 건설사들이 해외 플랜트라든지 해외 건설 많이 하고 있죠. 근데 해외 손실을 반영을 하더라도 주택 부문에 대한 수익성 굉장히 좀 좋고 수익성이 많이 올라간다라는 점, 그러면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2분기 실적을 보여줬거든요.
해외 손실을 반영을 했어도 실적이 좋습니다. 3분기부터는 주택 부문 실적 3분기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좋다라는 점, 원가율도 좋아졌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차트 나오는 걸 보고 있으면 우상향을 슬슬 하고 있는 GS건설입니다. 어느 정도 보면 될까요? 네, 우선 GS건설 같은 경우는 한 2만 1,000원, 2만 2,000원 이 정도에서 매물은 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만 여기를 뚫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가격이 한 1년 정도 있었거든요. 22년도 하반기부터 23년도 한 중순 정도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2만 1,000원에서 2만 2,000원 정도 있었는데 이 매물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좀 펼쳐졌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매물을 소화한 이후에 3만 원까지 조금 길게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설주들은 확실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목표가 3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건설주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심주는 어떤 건가요? 네, 한국전력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한번 떨어졌습니다. 이 연초에 2만 5천 원 정도 올랐다가 2만 원 아래까지 떨어졌었죠. 한국전력 주가가 사실 작년도 놓고 보면 16,000원까지도 갔었거든요. 많이 떨어졌다가 좀 빠른 시간 안에 2만 5천 원까지 16,000원에서 25,000원 50% 이상 올라갔죠. 이렇게 빠른 속도로 많이 올라갔던 이유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계속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 근데 전기요금 인상이 일부 이루어지다가 지금은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죠. 그 이유를 살펴보면 사실 전기요금 인상이 이루어지면 더 좋습니다만 실적이 좋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올릴 수 있는 명분이 좀 적어진 상황이었거든요. 실적이 좋다라는 점, 환경 요소는 좋습니다.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료가 필요합니다. 연료비, 이 연료에 대한 단가, 유연탄과 LNG에 대한 단가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점, 전반적인 연료 비용이 빠르게 하락하는 추세이다라는 점, 원료비가 좀 적게 들죠. 근데 전기요금 자체는 전년도보다는 조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적으로 잘 나온다.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와서 명분이 좀 적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온다라는 거에 방점을 찍으시고 이 한국전력 지금도 가격적으로 굉장히 좀 싸거든요. PBR 여전히 0.5배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아주 가파르게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목표가는요? 네, 외국인 기관, 특히 연기금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바닥이다라는 확신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밑에 61선과 121선 모두 뚫어내면서 좀 쉽게 좀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24,000원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모닝 관심주 종목들 공개가 됐습니다. 자세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헬스케어 쪽에서 포인트를 잡아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클래시스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경기 민감이라는 불확실성에서도 떨어져 있고 그중에서도 호실적이 나올 수 있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클래시스만의 재료인 합병 시너지도 있습니다. 목표가 짧게 57,000원, 길게 6만 원 제시하셨고요. 자, 두 번째는 건설입니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매크로 변수도 이제 개선이 되어가고 있고요. 대형 건설사부터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건설사부터 회복이 시작한다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자, 2만 1,000원에서 2만 2,000원 그리고 중장기 3만 원까지 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전력이 되겠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죠. 이 원재료 단가가 떨어지게 되면서 지금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목표가 2만 4,000원입니다. 상무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닝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익 많이 내십시오. 고맙습니다.